긴 병에 효자 없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노년의 모든 비극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 자식은 다르다. 나는 죽을 때까지 건강할 거다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런 안일한 착각이 바로 여러분을 요양원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다들 비슷하게 몸이 불편해지고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신중히 들으십시오. 똑같은 나이를 먹어도 누구는 82세에 혼자서 집안일 다 하고 취미 생활까지 즐기며 당당하게 사는데 누구는 70세도 되기 전인 68세부터 벌써 요양원 침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행복한 노후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잔혹한 성적표입니다. 70대 후반의 삶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젊을 땐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고 문턱 하나 넘는 게 목숨을 건 도전이 되며 오지 않는 자식의 연락만 하루 종일 기다리는 비참한 현실. 이게 남의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75세 이후 많은 분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로보다는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실제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시니어 상담 전문 채널 노후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은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 사이인데도 이 5가지를 여전히 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 지금부터 그 날 것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이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첫째,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고, 둘째,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보이스피싱 같은 수렁으로부터 철통같이 지키는 전략을 확실히 배워가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신체적 자립. 내 엉덩이는 내가 닦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 사이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코웃음 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죠? 하지만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돈 많은 거, 자식 잘 된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배고프면 직접 밥 차려 먹고, 입고 싶은 옷을 내 손으로 골라 입을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진짜 자유입니다. 많은 분이 요양원에 가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암에 걸려서, 치매에 걸려서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혼자서 밥을 먹지 못하며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1분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들을 여전히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요양원같이 개떡 같은 소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매일 머리 조아리며 도움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중한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낙상을 죽기 살기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젊을 땐 넘어져도 훌훌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죠. 하지만 75세가 넘어서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골절이 되면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하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온몸의 근육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근육이 빠지면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길로 요양원행 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강조합니다. 어르신,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이 비극을 막으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70대에도 80대에도 운동하면 근육은 반드시 붙습니다. 근육은 나 자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비싼 헬스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 짚고 팔굽혀펴기 5번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매일 20분씩 걸으십시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다리 근육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십시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꾸준함입니다. 그 꾸준함이 여러분을 요양원으로부터 구원할 기적을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의 독성 물질이 청소되는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잠을 못 자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그러니 매일 규칙적으로 7시간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몸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입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노년을 살고 계신 겁니다. 자, 몸의 자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노후가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더 빨리 썩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어쩌면 몸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정서적 독립. 자식 전화 기다리는 건 구걸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썩어가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 사이인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나이 들수록 외롭다, 적적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자식들은 각자 사느라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죠. 그렇게 가깝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새 메시지 하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저녁을 맞이하기도 하죠. 많은 분이 이 시간을 지옥처럼 힘들어 하십니다. 애들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왜 연락이 없나?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울해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며 하루하루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똑같이 혼자 사시는데 어떤 분은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이고 당당해 보입니다. 혼자 산책도 나가고 혼자 차도 마시고 혼자 책장을 넘기면서도 그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 보입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독은 처절한 고통이지만 단단한 사람에게 고독은 평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기다림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안 찾아오면 서운하고 친구가 전화 안 하면 섭섭한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젊을 때 어땠습니까? 일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죠. 부모님 생각은 나도 전화 한 통 드릴 시간조차 없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지금 그렇게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편해지십시오. 누가 언제 올까 기다리는 구걸을 멈추고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타인의 관심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둘째,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천천히 우려 마시는 시간, 좋아하던 옛날 노래에 귀 기울이는 시간. 이런 사소한 순간들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짧은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어제는 뭘 했고, 오늘은 뭘 하고 싶은지 딱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의식을 만드십시오. 셋째, 새로운 것을 천천히 배우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라고 혀를 차시겠지만 배우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보는 게 뿌듯하니까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좋고 그림 그리기도 좋고 노래도 좋습니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배우는 거니까요.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궁금한 걸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혼자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넷째, 감사 노트를 써보십시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딱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편안했다. 처음엔 쓸 게 없다고 투덜대시겠지만 며칠만 계속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줄어들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다섯째,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외로움은 결국 집착에서 옵니다. 누가 나를 찾아와야 한다. 누가 나를 챙겨줘야 한다는 기대를 살짝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딱 5분만 해도 복잡했던 생각들이 스르륵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외로움도 다르게 보입니다. 사실 고독은 나쁜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젊을 땐 너무 바빠서 나를 돌아볼 틈이 없었잖아요. 이제라도 그 시간을 누리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단단한 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평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해도 이것이 없으면 어딘가 불안한 노후가 됩니다. 절대 안심할 수 없죠. 세 번째 법칙, 바로 돈에 관한 잔혹한 진실입니다. 78세 김노인이 왜 피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은 그 비극을 피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통제권,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힘. 자, 이제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몸이 강철 같고 마음이 성인군자라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 사이인데 여전히 행복하고 당당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내 돈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통장에 몇십억이 찍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다 관리하고 있어서 손주 용돈 한 푼 줄 때도 자식 눈치 보며 나 5만 원만 줄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다면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그건 그냥 자식 집 지켜주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차라리 연금이 적더라도 내가 직접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노후를 사는 승리자입니다. 노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에서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번 달에 얼마를 썼으며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경제적 자립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정 지출부터 이 잡듯이 뒤지십시오. 매달 나가는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명세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외로 이게 왜 나가지? 하는 돈이 줄줄 새고 있을 겁니다. 안 쓰는 보험, 필요 없는 케이블 TV 요금, 이런 것들만 정리해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은 우습게 아낍니다. 겨우 몇만 원 가지고 유난 떨지 말라고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이고 5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노후에는 이 돈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가계부를 쓰든 스마트폰 앱을 쓰든 내가 얼마를 쓰는지 숫자로 명확히 보십시오. 숫자가 보이면 막연한 불안은 사라집니다. 둘째,
사기꾼들에게 여러분의 귀를 팔지 마십시오.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는 범죄가 아니라 학살 수준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매달 높은 수익을 준다? 세상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놈들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자식 목소리에도 의심의 날을 세우십시오. 아들이나 손주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울먹이며 전화 왔습니까? 일단 끊으십시오. 그리고 직접 그 자식한테 다시 전화해서 본인 목소리를 확인하십시오. 요즘은 AI 기술로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내는 세상입니다. 에이, 설마 내 자식 목소리인데라는 방심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5분 만에 날려버립니다. 한번 사기당하면 그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창피해서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조심하는 게 현명한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넷째,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자식 부담 안 주려고 미리 다 퍼준다? 그건 효도가 아니라 민폐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되는 게 진짜 부담입니다. 차라리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철저히 지키고 당당하게 서 있으십시오.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어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제 인생 삽니다. 죄송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이 먼저입니다. 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독립적이고 위대한 노년을 살고 계신 겁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내 손으로 쥐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존경스러운 어른입니다. 돈을 지키는 법,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인생이 즐거울까요?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머리가 멈추고 호기심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진짜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법칙, 바로 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1세에 드럼을 잡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적 배움, 호기심을 잃은 눈빛은 죽은 눈빛입니다. 앞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자립, 그리고 돈을 지키는 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의 노후는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 사이인데 여전히 행복한 노후를 꿈꾼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젊을 때도 힘들었던 공부를 이제 와서 하려니 겁도 나고 귀찮으시겠죠. 하지만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배움을 멈춘 사람과 계속 배우는 사람 중 누가 더 젊어 보일 것 같습니까?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회로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70대든 80대든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늙어서 안 되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린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배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1세이신데 작년부터 드럼을, 다시 말해 북치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굳은 살이 박이고 팔이 잘 안 움직여서 눈물까지 쏙 빼셨다더군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 박자에 맞춰 북을 내려칠 수 있게 되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럼 배우고 나서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졌어. 그냥 내려치는 거야. 오늘은 이렇게 두드리고 내일은 저렇게 두드리고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풀려. 이게 바로 배움이 주는 생존의 에너지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아침은 설레지만 멈춘 사람의 아침은 그저 죽지 못해 맞이하는 고역일 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마스터하십시오. 나는 기계 같은 거 몰라라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음성으로 명령만 내려도 세상 모든 정보를 찾아주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제대로 다뤄도 세상이 넓어집니다. 영상통화로 자식들 얼굴 보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 마음껏 듣고,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비서입니다. 모르면 친구한테라도 밥 사주며 물어보십시오. 둘째, 남의 시선 따위 개나 줘버리고 취미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노래 부르기 뭐든 좋습니다. 못하는데 뭐하러 배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75세에 수채화를 시작한 한 할머니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었지만, 할머니,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즐기시면 됩니다. 라는 선생님 말에 용기를 얻어 매주 수업 날만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셋째, 실패를 훈장처럼 여기십시오. 젊을 땐 실패하면 남 부끄럽고 창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못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보십시오.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널려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 노래 교실, 운동 교실, 친구랑 같이 가서 서툰 모습 보며 박장대소하며 배우십시오. 넷째, 호기심을 생존 본능으로 키우십시오. 저건 뭐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잃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혀를 끌끌 차기보다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노인이 되십시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죠. 80세에도 무언가에 관심 있고 알고 싶어하는 분에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에도 여전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멋진 어른입니다. 나이에 갇히지 않고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분들이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냅니다. 배움은 어린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배움은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줄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5%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5번째가 빠지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받아들여야 여러분은 비로소 완성된 어른이 됩니다. 존경받는 노후의 마지막 조각, 이별에 대한 가장 당당한 준비를 지금 공개합니다. 5번째, 존엄한 마무리. 추하게 남지 말고 당당하게 떠나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듣기 거북하고 가장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까지 가슴에 담아야 여러분은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 사이라면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의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떠납니다. 이건 슬픈 비극이 아니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입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젊음이 뜨거운 여름이었다면 노년은 고요하고 깊은 가을과 겨울입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아름답고 겨울의 하얀 눈이 고요하듯 인생의 마지막도 그 나름의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이 죽음을 마치 남의 일인양 외면하고 사십니다. 절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준비하지 않으려 하다가 갑작스러운 순간에 후회하며 떠나갑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침대에 누워 그때 그 말 할 걸, 그때 그 일 할 걸, 미리 준비해 둘 걸 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3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첫째, 유언장을 건강할 때 미리 써두십시오. 아직 그런 건 이르지 않냐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신이 맑고 기운이 있을 때가 적기입니다. 내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무엇보다 의식이 없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명확히 밝혀두십시오. 이걸 미리 안정해두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법정 싸움 나고 원수가 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배려는 돈이 아니라 그들이 다투지 않게 정리해주는 현명함입니다.
둘째, 물건을 비우는 생전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떠나면 자식들이 치우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의 유품 하나하나를 버리는 게 얼마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인 줄 아십니까? 필요 없는 물건은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십시오. 안 쓰는 건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셋째,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짧은 말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떠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나중에 자식들이 무덤 앞에서 울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로 진심을 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더 뜨겁고 빛나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과의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며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당당하게 써내려가는 대단한 분들, 그런 분들이 평온한 노후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인데도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여전히 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대단한 어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다 못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65세든 75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오늘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이 드는 건 자연의 섭리라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불행해지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하늘이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피땀 흘려 만들어가는 위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당당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제가 더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혜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